은퇴하면 편안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쌓아둔 돈도 모자라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몇 년 전 제가 우연히 만난 한 퇴직자의 말입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명예로운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시기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은퇴 후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겠습니다. 준비 부족이 부른 3가지 충격적 사례. 1. 연금만 믿었더니 생활비가 부족해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충분할 거라 믿었던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생활비가 빠르게 고갈되었죠.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그리고 가족 지원 등 여러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교훈연금은 은퇴 생활의 일부일 뿐 추가적인 소득원이나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결책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거나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택근무나 소규모 사업을 계획하세요. 2. 비싼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대출을 갚으며 어렵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값 상승을 믿고 이를 자산으로 여겼지만 막상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생각보다 큰 차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과 학자금 지원으로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었던 박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부동산은 중요하지만 집값만으로 은퇴 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책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세요. 특히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꼭 준비하세요. 3. 자신감 넘쳤던 제 경력, 은퇴 후엔 무용지물이었어요. IT 업계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했던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자신의 경력은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그는 구직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증과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교훈 경력은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결책 평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은퇴 전부터 파트타임 일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세요. 은퇴 준비의 3가지 필수 조건.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 수익, 투자 배당 또는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지출 구조 간소화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보다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필수 소비를 줄이고 절약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점검해 실천하세요. 또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리.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와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건강 악화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건강 유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며 활력을 유지하세요. 끝맺으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 당신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말 과장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은퇴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 부족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이 칼럼에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소득의 다각화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방패. 은퇴 후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바로 연금으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연금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임대 수익을 활용하라.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거창한 아파트나 건물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형 주택, 원룸 또는 창고 등 소규모 임대 사업도 훌륭한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시골의 작은 창고를 개조해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활용하라.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플랫폼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의 장입니다. 예시 은퇴한 교사는 온라인 강의로 자신의 전공 지식을 공유하며 매달 몇백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은퇴 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전부터 소득 다각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세요. 나이 들어 시작하려면 체력과 정신적인 부담이 크지만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2. 소비 습관 점검. 작은 지출부터 줄여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동일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금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현실적인 예산 짜기. 은퇴 후 고정 비용 식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예시 한 은퇴자는 고급 식재료와 외식을 줄이고 농산물 직거래로 전환하며 생활비를 30% 절약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 보험료는 은퇴 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간소한 삶을 추구.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적은 소유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전문가의 팁. 지금 소비가 미래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말처럼 은퇴 전부터 단순한 삶을 실천하세요.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3. 건강과 네트워크 관리. 당신의 진정한 자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모두를 포함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건강은 투자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매일 걷기와 소규모 텃밭 가꾸기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취미와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예시 60대 한 여성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최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끝맺으며 지금 시작하세요. 이 칼럼의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어려움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세요. 지출이 많다면 오늘부터 간소한 삶을 실천하세요. 건강과 관계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오늘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은퇴 후 길바닥이 아닌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면 정말 행복할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세요.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어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재정적으로 독립해 일찍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하죠. 많은 이들이 파이어족의 삶을 꿈꾸며 빠른 은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찍 은퇴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로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례를 기대했던 자유, 예기치 못한 고립. 40대 초반에 성공적으로 파이어족이 된 김 씨는 일찍 은퇴하여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나 지루한 업무에서 벗어나 아침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삶을 상상했죠. 하지만 일찍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에 바빠서 평일에는 만날 수 없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김 씨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니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일찍 은퇴하면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단절을 겪기 쉽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처럼 일찍 은퇴한 후의 고립감은 의외로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과 시간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김 씨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죠.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이라면 은퇴 후에 생길 수 있는 고립감을 해소할 방안을 미리 고민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 2. 재정 독립의 위기 예산보다 오래 사는 문제. 정 씨는 35살부터 파이어족을 준비하기 시작해 50세에 퇴직했습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했고 본인의 기대 수명에 맞춰 자산을 배분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변화로 인해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도 예산보다 더 필요해졌죠. 오랫동안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며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정 씨는 재정 독립을 자신했지만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자산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수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점점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건강관리와 재정적인 계획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오래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 자유롭지만 무기력한 시간 의미를 잃은 삶. 이른 은퇴 후 해외여행과 새로운 취미 활동을 꿈꿨던 이 씨는 퇴직 후 여러 가지 취미를 시도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여행도 초반에는 좋았지만 점차 어디를 가도 비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성과와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달성해야 할 것이 없어지자 점점 무기력해졌죠. 오늘 하루는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빠르게 은퇴하면 시간이 자유롭지만 오히려 그 자유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나 성취감을 잃어버리면 공허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들은 자신이 정말로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행복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파이어족의 꿈,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파이어족의 삶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여유와 시간의 자유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김 씨의 고립감, 정 씨의 재정위기, 이 씨의 공허함 사례를 보면 단순히 빠른 은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파이어족이 되려는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었길 바랍니다. 빠른 은퇴가 정답일지 아니면 은퇴 후의 행복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한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파이어족, 행복한 은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 대비책.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꿈꾸는 분들께 일찍 은퇴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빠른 은퇴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이어족이 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대비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하려 합니다. 1. 고립감을 해소할 소통의 장을 미리 만들어라. 많은 파이어족들이 은퇴 후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에서는 일로 연결된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관계들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 봉사활동, 도서 모임, 스포츠 동아리 등 나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와는 달리 이러한 모임에서는 더욱 자유롭고 가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유연한 재정 계획을 세워라. 파이어족의 목표는 재정적 독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생의 후반부까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 리스크, 즉 예상보다 오래 사는 위험은 재정 계획의 큰 변수가 됩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50세에 은퇴한 정 씨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으로 인해 재정이 빠듯해진 경험을 했습니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작가 활동, 자문 서비스 등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반퇴 작업, 즉 은퇴 후에도 일부 일을 병행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라.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이 되면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막상 은퇴 후에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던 성취감과 목표가 사라지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죠. 우리 사례에서 만난 이 씨처럼 은퇴 후 계획했던 취미 활동들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구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넘어 나만의 목표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는 자기계발로 이어져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출판하는 것, 혹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나누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많으니 이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필수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이를 즐길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더욱 중요해지죠. 특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력 관리와 꾸준한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5. 재능과 지식을 나누며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나의 지식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이 삶에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으로서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다면 나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나 후배들에게 나누면서 성취감을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곤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경력 동안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멘토링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마무리하며 파이어족, 행복한 은퇴를 위한 현명한 준비. 파이어족이 되려는 꿈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찍 은퇴하는 것만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룬 고립감 해소, 장수 리스크 대비, 성취감 유지, 건강관리,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실적으로 대비한다면 파이어족으로서 행복하고 충만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 그 빛과 그림자, 공무원 평균 연금, 그 속살을 들여다보다. 연금? 에이 솔직히 옛날 얘기지. 요즘 누가 연금 믿고 살아? 공무원 연금? 그거 엄청 많이 받는다던데? 세금 낭비 아니야? 나도 공무원 시험이나 볼까?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연금, 특히 공무원 연금은 뜨거운 감자처럼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추측과 오해 속에서 진실은 쉽게 묻히곤 합니다. 이제 베일에 쌓인 공무원 연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생생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 평균 연금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숫자 너머의 진실. 공무원 평균 연금 얼마나 될까? 공무원 평균 연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말도 안 돼.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접하는 공무원 평균 연금액은 종종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평균 연금액은 약 26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높은 연금액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퇴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한 경우 평균 연금액은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150만 원이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물론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단순히 노후 소득 보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낮은 급여, 잦은 야근, 높은 스트레스 등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2. 3인 3색 그들의 이야기. 공무원 연금 누구에게나 똑같을까? 공무원 연금은 개인의 재직기간, 직급, 퇴직 시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보장이, 누군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명의 퇴직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무원 연금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례 1. 김 선생님, 30년 헌신의 대가. 김 선생님은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켰지만 팍봉과 경무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늘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퇴직 후 김 선생님은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김 선생님은 연금 덕분에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박 과장님 씁쓸한 퇴직. 박 과장님은 20년 동안 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원 처리, 예산 집행 등 경무에 시달리며 밤낮 없이 일했지만 잦은 인사 이동과 승진 누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심한 박 과장님은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박 과장님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례 3 최서기관님 또 다른 시작. 최서기관님은 35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정책 수립, 국제협력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잦은 해외 출장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퇴직 후 최서기관님은 월 3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서기관님은 연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금 개혁. 그 끝나지 않는 논쟁. 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공무원 연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재정 적자의 주범이잖아. 공무원 연금 삭감? 그럼 누가 힘든 공무원 생활을 견뎌내겠어? 공무원 연금은 끊임없는 개혁 논쟁의 대상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 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35년 헌신, 그리고 새로운 챕터, 최서기관님의 연금, 그 이상의 가치. 최서기관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높은 연금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3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공무원의 삶과 그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35년 그 숨 가쁜 여정. 최서기관님은 35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책 수립, 국제협력 등 굵직한 업무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국가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 경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 악화. 최서기관님은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며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2. 월 350만 원, 그 이상의 의미. 퇴직 후 최서기관님은 월 3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액수만 보면 높은 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35년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국가가 최서기관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3. 새로운 도전, 연금이 선물한 자유. 최서기관님은 연금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연금은 최서기관님에게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4. 최서기관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최서기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무원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연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다. 연금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하자.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5. 연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 물론 공무원 연금 제도는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서기관님과 같은 수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최서기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무원 연금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그 삶이 사회에 기여한 가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금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퇴 후 10억이면 안심? 당신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은퇴 자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익숙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만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억 원의 목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큰 금액이 준비됐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관련된 진실과 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물가 상승률과 은퇴 자금의 실질 가치 감소.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금액에 안심하기 쉽지만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 금액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10억 원의 가치는 10년 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절반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김 씨는 20년간 열심히 모아 10억 원의 은퇴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초기 몇 년 동안은 나름대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가 상승을 간과했던 김 씨는 결국 70대 중반의 가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지출의 위험. 나이가 들수록 건강 유지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노후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강 문제와 함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 박 씨는 퇴직 후 10억 원을 확보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5년 후 큰 질병이 찾아와 병원비가 크게 들었고 매달 치료와 약값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었고 급하게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은퇴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경험을 하게 된 박 씨는 노후 준비의 불확실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3.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과 유지비 증가. 현재 60대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 동안 기본 생활비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생활 또는 비상금으로 필요한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 이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이 씨는 10억 원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뒀지만 은퇴 후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획했던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었고 은퇴 초기 생활비를 넉넉히 써왔던 그는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아껴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는 결국 80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안심할 만한 노후 자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 그리고 장수 리스크 등은 우리가 준비한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금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큰 목표 금액을 마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춘 유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칼럼 10억 원만으로는 불안한 노후, 진정한 재정 설계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은퇴 후 노후 자금을 10억 원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모두 커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준비와 노후 자금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이후의 장기 재정 플랜. 정기적인 자산 리밸런싱이 필수. 많은 은퇴자들이 초기 몇 년간 자신의 자산이 안정적이라고 느끼며 계획 없이 소비하거나 투자 방향을 고정해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가는 오르고 체력은 약해지며 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10억 원은 그리 크지 않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리밸런싱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자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례: 김 씨는 퇴직 후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김 씨는 현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 배분을 조정한 덕에 김 씨는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 의료비 지출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재정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비나 약값뿐만 아니라 간병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대비 없이 은퇴 준비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예방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대비 전략의 첫걸음은 바로 예방입니다.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여 병원을 찾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보험과 실비보험 같은 추가적인 보험 상품들을 충분히 검토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례: 박 씨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위해 대형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 의료보험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크게 발생했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필요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박 씨는 이제라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나머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비 생활의 변화,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현명하게 자산 사용하기. 은퇴 후에는 평소처럼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비 생활에서의 계획이 더 중요해집니다. 노후 자산이 적어도 필요한 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절약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자산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에서의 소비는 건강 유지,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같은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낭비를 줄이고 대신 경험과 추억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소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소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례: 이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지만 그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의미 있는 소비로 생활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소소한 경험에 더 집중하며 필요한 곳에만 자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재조정하여 노후 자산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비상금과 투자 자산의 분리 안정성 확보하기.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상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은퇴 전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일의 연장이나 추가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은퇴 자산에서 일정 부분을 비상금으로 분리해두고 위험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정 씨는 퇴직 이후 모든 자산을 투자 상품에 넣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금을 사용할 필요가 생겼을 때 투자 손실을 감수하며 자산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본 그는 이후 전문가의 도움으로 은퇴 자산 중 일부를 비상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투자와 비위험 자산으로 재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 씨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5.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노동을 통한 소득원이 아니라 연금, 소규모 사업, 취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60대 이상의 세대는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취미로 시작한 블로그 운영을 통해 소규모 광고 수익을 얻고 일정 소득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득이지만 이로 인해 자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소소한 수입이 삶의 활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목표로 삼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구체적이고 유연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